당신이 이유 없이 아픈 것은 탁하고 찐득거리는 피 때문입니다.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요?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그냥 방치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무얼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 증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편두통,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도 낫지 않는 요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 역시 모세혈관의 소멸로 우리 몸이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액, 혈류 타입에 맞게 식사법, 운동법,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며 적당한 혈자리를 주무르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입니다. 노화된 혈관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쉽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세 번째,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부족한 기를 보충하는 방법. 생명 에너지가 부족해서 무기력하고 피로를 잘 느낀다.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고 항상 피로를 느끼는 유형이다.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위장이 약하고 입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볕을 쬐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몸이 잠에서 깨어나 피로가 풀린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먼저 아침형 인간으로 생활을 바꿔보자.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어 에너지를 보충한다. 우선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어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자. 위장이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족삼리를 누른다. 족삼리는 다리 정강이의 바깥쪽에 있는
무릎 관절에서 손가락 3개만큼 아래에 있는 혈자리다. 이 혈자리를 누르면 소화와 흡수 기능이 향상되므로 기어인 사람에게 추천한다. 충분히 자고 푹 잔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혈이 소모되므로 기본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취침하도록 노력하자. 눈을 혹사하면 혈이 쉽게 소모된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보면 눈이 피로해지므로 주의하자. 특히 밤에는 전자기기를 일찌감치 꺼놓고 숙면하도록 한다. 배를 감싸거나 양말을 신어서 차가워지기 쉬운 곳을 따뜻하게 한다. 배를 따뜻하게 감싸거나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 특히 차가워지기 쉬운 발바닥이나 혈액의 흐름이 많은 배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류가 개선된다. 냉증은 어혈을 부르는 최악의 원인이다. 차가운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옷을 너무 얇게 입지 말고 에어컨을 세게 튼 공간에 오랜 시간 있지 말자. 그 외에도 몸을 차갑게 하는 행동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뀐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배를 따뜻하게 감싼다. 배를 감싸기만 해도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복부에는 위와 장 외에도 수분 대사를 담당하는 신장 등의 장기가 모여 있다. 따라서 복대로 배를 따뜻하게 하면 이런 장기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붓기가 빠진다. 변비가 사라지면서 피부결도 좋아진다. 에어컨을 잠시만 꺼보자. 여름철에 더위를 먹거나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한다. 여름 냉증으로 고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여름 냉증은 여름철에도 항상 몸이 차가운 증상을 말한다. 이것은 지나친 수분 섭취와 너무 낮은 실내 온도가 원인이다. 에어컨을 세게 튼 공간에 오랜 시간 있으면 우리 몸은 몸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냉증, 두통,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심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안 트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무더운 날에 에어컨을 안 틀고 있으면 열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 등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실내를 외부 기온보다 4도만 낮게 유지하자.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는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면 눈과 눈 주변의 혈류가 정체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보는 것은 최악이다.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양손으로 눈을 감싸기만 하면 되는 초간단 혈류 개선법. 눈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두덩이를 따뜻하게 한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효과적이다. 자주 해도 좋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뜨거운 수건을 목과 어깨에 댄다. 일상적으로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하면 뻐근함이 풀린다. 만성적으로 목이나 어깨가 뭉쳐있고 뻐근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증상은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호전된 듯해도 며칠 안 가 금세 본래대로 돌아가곤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있어서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탓이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 습관이 원인이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가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것보다 매일 환부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자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경직된 근육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 발가락을 하나씩 감싸 냉증과 변형을 개선한다. 발가락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쉽게 차가워진다.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이 하나씩 따뜻해져서 냉증이 개선된다. 양말은 여름철에도 가급적 온종일 신고 있도록 하자. 또한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냉증이 개선되는 것 이외에도 기분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먼저 발가락을 하나씩 감싸면 각각의 발가락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서 변형된 부위가 개선된다. 게다가 양말의 압력으로 혈류가 개선되어 붓기가 빠지고 발가락 사이에 땀이 흡수되어 발냄새도 예방된다. 양말의 소재나 형태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므로 신경 쓰이는 부분에 맞게 선택하자. 수욕, 족욕을 한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따뜻해진다. 욕조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도 곧바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때 효과적인 것이 수욕과 족욕이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서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진다. 옷을 입은 채로 할 수 있어서 환자나 노인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몸 전체를 담그는 것보다 심장에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수욕과 족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찬물과 따뜻한 물을 양쪽에 준비해 놓고 교대로 담그는 방법을 추천한다. 40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과 10도에서 15도의 찬물에 교대로 담그면 냉온욕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진다. 또한 따뜻한 물에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333 입욕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귀찮다는 이유로 샤워만 하다 보면 냉증이 점점 심해진다.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333 입욕법을 추천한다. 한번 해보면 그 효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분 동안 어깨까지 몸을 담근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와서 3분 동안 몸을 씻는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물에 3분 동안 어깨까지 몸을 담근다. 욕조에서 나와서 3분 동안 머리를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3분 동안 몸을 담근다. 이것이 333 입욕법이다. 3분씩 3번 욕조에 들어가면 단 9분만 욕조에 몸을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속까지 확실히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다. 땀이 나오므로 디톡스 효과가 있고 노폐물이 빠져나가 피부도 보들보들해진다. 단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입욕 후에는 보습에 신경 쓰자. 헤어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한다. 뜸 대신 헤어드라이어로 해도 효과 만점. 뜸은 약숙을 피부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몸의 특정 부위에 온열 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혈류를 촉진해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따뜻해진 부위의 혈류가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뻐근함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뜸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뜸보다는 헤어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증상에 맞게 따뜻하게 하고 싶은 혈자리에 헤어드라이어의 온풍을 대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목욕 후처럼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잠깐씩 온풍을 쐬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자극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산부나 고령자는 하지 않는다. 한 군데를 너무 오랫동안 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꽉 쬐는 옷을 입지 않는다. 압박은 냉증의 근원. 옷은 편안하고 여유 있게 입는다. 하체를 꽉 쬐는 스키니 팬츠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이었다. 중년 여성들도 날씬해 보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많이 입는다. 스타일을 우선시한 패션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꽉 쬐는 옷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증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손끝에 피가 났을 때 반창고를 돌돌 감아 꽉 쬐어두면 출혈이 멈추지만 손가락 끝은 적자색이 된다. 피가 잘 안 통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몸을 꽉 쬐는 옷을 입으면 그런 현상이 몸 이곳저곳에 나타난다. 여성들이 많이 신는 가느다란 하이힐도 다리의 혈류를 나쁘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몸이 압박되면 혈류가 나빠지고 냉증과 고혈압을 초래하므로 꽉 쬐는 옷은 가급적 입지 않도록 하자. 사우나에 5분에서 10분만 들어간다. 혈류를 늘려서 각종 증상을 개선하고 디톡스에도 효과가 있다.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사우나를 추천한다. 사우나의 실내는 90도에서 110도로 고온이므로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원활해진다.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리면 두통, 어깨 결림, 숙취 같은 증상도 효과적으로 완화해준다. 그러나 고온의 사우나는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잠깐씩만 들어가거나 60도 전후의 저온 사우나를 추천한다. 또한 사우나 후에 발부터 냉수를 끼얹거나 냉탕에 들어가는 올냉욕은 피부의 혈류를 좋아지게 하고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 갑자기 사우나에 들어가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몸에 부담이 간다. 먼저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데우자. 그리고 90도에서 110도 사우나에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간다. 숨이 답답한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나오자.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냉탕에 들어간다. 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냉수를 온몸에 뿌린다. 사우나 후에는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자. 사우나 후에는 염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다시마차나 매실장아찌 등으로 염분을 보충하자.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생강을 익혀 먹는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중심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생강은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대사를 높이고 냉증, 고혈압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해준다. 생강은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유효 성분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생강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은 가열하거나 건조하면 생강 오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생강 오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효과가 더 좋다. 따뜻한 코코아나 홍차에 넣으면 매일 섭취하기 쉬워지므로 시도해보자. 한편 100도 이상으로 익히면 생강 오일이 사라지므로 프라이팬 등에서 직접 볶을 때는 최대한 마지막에 넣자.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예뻐진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가서 체내가 깨끗해진다거나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수독이란 기, 혈, 수 중에서
수가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말한다. 수독은 냉증이 붓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물이 직접 지방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겉모습도 뚱뚱해 보인다. 따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자. 너무 찬물도 안 된다.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하자. 가급적 상온의 물을 마셔라. 얼음까지 잔뜩 넣은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만든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은 물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한다. 여름철에도 상온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붓기의 원인이 되므로 물 500ml에 소금 3분의 1 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소금은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소금으로 고른다. 천연소금에만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몸에 나쁘다고 여겨지는데 소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제염이라는 소금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미네랄이 용해되어 사라진다. 품질 표시 라벨에 염화나트륨 99%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정제염이다. 한편 이런 제조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과 햇빛으로만 말리거나 구워서 만드는 소금을 천연소금이라고 한다. 천연소금은 마그네슘이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 천연소금은 해염, 암염, 호염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염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몸에 좋은 기름을 먹는다.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먹자.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원재료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함유된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몸에 좋은 기름, 나쁜 기름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샐러드유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주성분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는 등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등푸른 생선의 기름에는 EPA라는 오메가3로 분류되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 들어가면 딱딱해진 적혈구의 막을 부드럽게 하거나 혈소판이 굳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을 생성한다. 그래서 EPA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기름 중 하나다. 그 외에 올리브 오일이나 기버터 등도 혈류를 개선해준다. 매일 흑초를 마신다. 식초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초가 가장 효과적이다. 흑초는 보통 2년 이상 장기간 숙성시키는데 그때 아미노산과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식초에 비해 유효 성분이 몇 배나 더 많다. 하루 30ml 정도를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시자.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흑초의 초산 성분 때문에 소화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물에 섞었을 때 산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꿀이나 우유를 첨가하면 마시기 편해진다. 운동 30분 전후에 마시면 지방연소 효과가 올라간다.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으로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녹차에 함유된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카테킨이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데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살균 작용이나 항바이러스 작용 등에도 효과적이고 다양한 이로움을 주는 성분이다. 폴리페놀이 몸속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살균 작용을 한다. 가령 혈소판이 모여서 혈류가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류를 개선해준다. 폴리페놀에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나 커피의 클로로겐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전부 항산화 작용이 있으므로 틈틈이 섭취하도록 하자. 집에서라도 가공식품을 끊는다. 지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골라 먹자.
바쁠 때나 귀찮을 때 무심코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반조리 식품이나 가공식품에는 염분, 당분, 지방질 등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먹는 순간에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버릇처럼 손이 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과 식이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첨가물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쓰자. 양파 슬라이스는 물에 담그지 않고 먹는다. 몸에 좋은 성분도 모두 씻겨나간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날 것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볶거나 찌는 등 가열해서 먹어도 맛있는 만능 채소다. 투명한 황색이 될 때까지 볶아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도 좋다. 최근 양파의 효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파 특유의 냄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것은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변화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외에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 황화프로필,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에 유익한 유효 성분인 황화프로필은 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므로 양파를 자른 뒤에는 씻지 말고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귀 주변을 눌러서 머리를 상쾌하게. 첫 번째, 귀 주변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부드럽게 풀어주자. 두 번째, 귀의 앞과 뒤를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정도로 5번만 누르면 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세 번째, 어깨 결림 때문에 불편할 때는 귀 전체를 손으로 가볍게 잡아서 움직이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어깨의 뻐근함이 풀린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혈자리를 자극해서 상쾌해진다. 불안할 때 저도 모르게 귀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귀에는 몸이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가 많이 있다.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30초 정도 귀 전체를 자극할 수 있도록 귀 전체를 마사지하듯 강하게 눌러보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손의 혈자리를 누른다. 손에는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혈자리가 많다. 언제 어디서나 누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바로 할 수 있다. 불안이나 긴장이 풀어지므로 잠이 오지 않을 때 해도 효과적이다. 이불 속에서 누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 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바쁜 업무, 인간관계의 어려움, 육아, 수면 부족 등 우리는 매일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잠을 푹 자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서 기분을 전환하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손의 혈자리를 누르는 일이다. 손에는 우리 마음과 직결된 혈자리가 많이 있다. 손을 누르는 정도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할 수 있다. 특히 손바닥의 중심에 있는 심포구를 누르면 노공도 함께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이곳부터 시도해보면 좋을 것이다. 마사지로 다리를 부드럽게 한다. 평소에 별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넓적다리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다. 마사지로 혈류를 촉진하면 다리가 시원해지고 셀룰라이트 분해가 촉진되어 다리 라인이 예뻐진다. 장단지가 딱딱한 것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신호다. 마사지로 부드럽게 풀면서 따뜻하게 해주면 온몸의 불쾌감이 줄어든다. 딱딱한 넓적다리, 종아리는 건강의 적신호. 자신의 넓적다리나 종아리를 만져본 적이 있는가? 지금 바로 만져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자. 만약 딱딱한 상태라면 옐로 카드다. 그대로 방치하면 조만간 각종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리 마사지는 건강에도 미용에도 좋다. 발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류가 나빠지기 쉽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마사지를 해서 혈류를 촉진해주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난다. 반드시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 풀어주자. 건강은 물론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 한 번 발로 다리를 문지른다. 첫 번째, 다리는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붓기 쉽다. 가볍게 자극해주면 혈류가 촉진되고 온몸이 따뜻해진다. 두 번째, 한쪽 다리로 다른 한쪽 다리를 문지르면 혈류가 촉진되어 붓기가 빠지고 발목과 종아리가 가늘어진다. 세 번째, 발바닥에는 중요 혈자리가 많아 잘 문지르면 불편한 증상들이 해소된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다리 마사지. 다리 마사지는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다리를 마사지하려면 당연히 몸을 굽혀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한쪽 다리로 다른 한쪽 다리를 문지르는 방법이다. 이것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앉아서 다리 문지르기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다. 도구도 필요 없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누워서 다리를 문지르자. 누워서 다리를 문지르는 것도 추천한다. 머리 마사지로 뭉쳐있는 두피를 풀어준다. 첫 번째, 두피를 풀어주면 어깨 결림, 요통, 불면증 같은 증상도 개선된다. 두 번째, 두피를 만져서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뭉쳐있다는 증거이다. 두피 전체를 주물러 풀어주면 두통도 줄어든다. 세 번째, 두피가 부드러워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머리카락에 윤기가 생긴다. 쉽게 낫지 않는 어깨 결림이 두피 때문. 평소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을 느껴도 굳어진 두피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두피는 비교적 잘 뭉치는 부위다. 두피를 풀어주면 전신의 여러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기도 한다. 혈자리와 마사지를 조합해서 온몸을 풀자. 머리를 만져보고 딱딱하게 느껴지면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보자. 머리와 이어져 있는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풀어질 것이다. 머리에는 몸의 각 부분과 이어지는 혈자리가 많으므로 기억해두면 좋다. 마사지와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발목 돌리기로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한다. 첫 번째,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두 번째, 수분이나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붓기가 가라앉는다. 세 번째, 일상적으로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조금씩 회복된다. 발끝이 차가운 사람은 온몸의 혈류가 나쁘다. 심장에서 멀리 있는 발은 혈류가 나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특히 말단인 발끝은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끝이 차갑다면 이미 냉증이 시작된 것이다. 발목을 돌려서 움직이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된다. 어떻게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질까? 간단한 방법은 발목을 돌리는 것이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0번 정도 하면 발이 점차 따뜻해진다. 발가락 돌리기나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함께 하면 더욱 좋다. 좌우를 균등하게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서서히 바로잡힌다.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 습관 만들기.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첫 번째,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두 번째,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다. 세 번째,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한다.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시계가 뒤죽박죽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내시계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쏟아진다. 체내시계 초기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숨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데 집중한다. 첫 번째, 내쉬는 숨이 얕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집중해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두 번째, 숨을 깊이 내뱉으면 자연히 몸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들어온다. 세 번째,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긴장하면 숨을 쉬는 것을 잊는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호흡은 자율신경의 움직임이므로 우리는 호흡을 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내뱉는 것은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전투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셔서 과호흡을 일으키거나 숨이 멈추기도 한다.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내뱉는 숨을 의식하기 바란다. 확실히 다 내뱉으면 자연히 필요한 만큼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하루에 딱 10번만 스쿼트를 한다. 첫 번째, 대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몸이 된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도 증가한다. 두 번째, 근육을 만드는 무산소 운동 중에서도 스쿼트는 특히 효과가 좋다. 세 번째, 하반신을 단련하면 엉덩이가 쫙 올라간다.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난 스쿼트. 근육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에는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것이 스쿼트이다.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나다. 근육량을 늘려서 몸을 따뜻하게 하자.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 등 여러 하반신 근육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다. 무산소 운동이므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많지 않지만 근육량을 늘려서 지방이 연소되기 쉬운 몸을 만들어준다. 우선 하루에 딱 10번씩만 시도해보자. 일주일만 해보아도 변화를 느낄 것이다. 1시간에 한 번씩 몸을 펴준다. 첫 번째, 압박되어 있던 혈관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두 번째,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몸이 붓고 뻐근해진다. 몸을 펴주면 근육도 풀린다. 세 번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 혈류를 압박하면 온몸에 통증이 온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육이 뻐근해지고 몸이 잘 붓는다. 혈관이 오래 압박받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느낌이 컨디션 회복의 첫걸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뻐근하고 쑤셔도 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컨디션까지 회복된다. 다리 흔들기로 피로를 물리친다. 첫 번째, 다리를 흔들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두 번째, 등이나 고관절, 요추 안을 지나가는 자율신경의 진동이 전해져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세 번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동시에 혈류가 증가한다.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야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등으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병에 잘 걸린다.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인 경우가 많은데 의식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서 혈액순환도 개선한다. 누워서 발목을 흔들거나 발을 위로 들고 다리 전체를 흔들어 보자. 모세혈관을 진동시켜서 모관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다리를 떨면 그 진동이 뼈 내부에 있는 자율신경에 전해져서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아준다. 또한 말단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류도 개선된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떠는 것도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에는 효과가 있다. 욕조 안에서 물장구 치기. 첫 번째, 욕조에서 하는 운동은 수압에 의해 피부가 자극되고 혈류가 좋아져 효과가 배가 된다. 두 번째, 몸이 따뜻해지므로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난다. 단시간이지만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 세 번째, 욕조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하면 되니까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욕조에서 하는 운동은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는 데다 물에 따른 부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움직이면 복부와 다리가 탄탄해진다. 욕조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배에 힘을 주어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전체적으로 움직여 본다. 욕조가 좁다면 무릎을 세운 채로 좌우로 움직여도 충분하다. 한 가지 동작이 지겹다면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로 물을 차는 연습도 조합해서 해보자. 괴로울수록 웃으려고 애쓴다. 첫 번째,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행복한 기분이 된다. 두 번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도 깊어져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세 번째, 종양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 면역력이 향상되어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된다. 기분이 침울할 때도 웃으면 즐거워진다. 젊은 사람도 하루에 3,000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가? 그래도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면역세포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한다. 웃으면 간내에 흥분이 전해지는데 이 간내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웃으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무리하게 억지로 웃어도 뇌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착각해서 즐겁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야 하는 때다. 가짜 활기가 진짜 활기를 가져다 주는 셈이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면역세포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명상으로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만든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다독이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세 번째,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 체내의 산소가 코로 전달된다. 매일 꾸준히 명상을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명상은 눈을 감고 의식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하든 호흡이 안정되고 잡념이 사라진다. 명상하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특유의 알파파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명상을 매일 꾸준히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회백질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사고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처음 명상을 하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일에만 의식을 모아보자.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로 시도해보면 된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액정을 멀리하면 눈 주위의 근육 피로가 풀리고 눈가의 혈류가 좋아진다. 두 번째, 멜라토닌의 생성이 원활해져서 체내시계가 정상화된다. 세 번째, 뇌는 한 번 흥분하면 진정되기까지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린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끄고 방을 어둑어둑하게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피로가 쉽게 풀린다. 눈을 혹사시키면 다양한 트러블이 생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 화면에는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빛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의 일종으로 장시간 노출되면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눈에 미치는 영향이다. 블루라이트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데 밤에는 홍채가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빛이 들어와 망막과 망막 내 시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끄고 눈과 뇌를 쉬게 해주어야 한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한다. 첫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원만하게 극복한다. 두 번째, 주변에 대한 배려심이 생겨나서 인간관계가 원활해진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의욕도 높아진다.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업무 효율도 올라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조언이라고 느끼는 말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마치 자신에게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듯하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 쉽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자.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인간관계도 원활해진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의욕이 더욱 솟아오를 것이다. 자연을 자주 접한다. 첫 번째, 단 40초만 녹색 식물이나 자연의 풍광을 바라봐도 집중력이 높아진다. 창문 밖이 보이지 않는다면 책상 위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바라보거나 자연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봐도 된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지지 않을 때는 자연을 접하며 마음을 다독인다. 세 번째, 심신이 지쳤다면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활기도 되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연을 보자.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을 접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활발해지는 뇌의 전두전야에 혈류가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생각이 줄어든다. 도시에서 살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단 40초만 자연을 느껴도 기분이 전환된다고 한다. 화면 보호기나 책상 위에 풍경 사진을 두거나 주변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종종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슴이 답답할 때 시도해보자. 그리고 휴가 때는 가급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깨끗한 혈액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건강서를 많이 읽거나 접해본 독자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칙에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며 숙면을 취하고 배변을 잘하는 것 등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점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길이가 총 9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몸속을 도는 혈액의 양은
체중의 8% 정도입니다. 그중 30%만 잃어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엄청난 길이의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혈액은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과 운명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도 노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잘 보살피고 가꾸는 것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 노화의 시계는 그만큼 천천히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